프랑스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부른 것에 많은 해외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접한 중국인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면서 한국은 왜 호들갑 떠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일까요? 베이징에 해가 떠오르는 아침, 저는 늘 그랬듯이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의 활기찬 소음, 멀리서 들려오는 차들의 경적 소리, 그리고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교향곡처럼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중국의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왕샤오메이 31세 스포츠 방송 기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중국을 사랑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중국의 5,000년 역사, 찬란한 문화, 그리고 눈부신 경제 발전,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베이징 제2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저는 매일 아침 국기 개양식에 참여했습니다. 붉은 오성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겠어. 중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자라고 말이죠. 대학에 진학해서 저는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부 기자를 꿈꿨지만 우연히 참석한 베이징 올림픽 관련 강연에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강연자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힘과 정신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 중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중국의 위대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스포츠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활약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졸업 후 저는 CCTV 다시5의 스포츠 부서에 입사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지역 대회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더 큰 무대로 나아갔죠.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까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에서 중국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가 울려 퍼질 때면 제 가슴도 함께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야기들 때문이었죠.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 자기 것인 양 주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왔다. 한복은 한국이 훔쳐간 중국의 전통 의상이다. 라는 식의 주장들을 진실이라고 여겼죠. 이런 생각은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취재차 한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저는 곳곳에서 중국 문화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 건축, 심지어 사람들의 외모까지 모든 것이 중국과 비슷해 보였죠. 물론 한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긴 했었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 네가 아무리 발전시켰다고 해도 결국 중국 문화를 베낀 거잖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말할 때면 늘 비꼬는 투였습니다. 한국? 그 중국 문화 흉내내기 좋아하는 나라 말이죠? 이런 식으로요. 제 눈에는 한국이 중국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작은 나라로만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제 태도 때문에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한국 기자와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그 기자가 제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샤오메이 씨, 당신의 그런 태도는 매우 무례해요. 한국에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저 중국 문화의 아류일 뿐이에요. 그 말 때문에 그 기자와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제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시 한국인들은 자존심만 세구나라고 여겼죠. 이런 저의 성향은 일을 하는 업무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보도할 때면 저는 늘 그들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한국의 김모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이는 중국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행운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2024 파리 올림픽 취재팀에 선발된 것입니다. 이는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죠.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조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중국 선수단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역시나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중국 선수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었죠. 이번엔 올림픽에서 우리 중국은 정말 대단할 거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이번 올림픽에서 전 세계가 깨닫게 될 거야.
짐을 싸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연이어 금메달을 따는 모습, 시상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국가를 부르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감동하는 세계인들의 모습까지. 파리에 출발도 하기 전부터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저의 머리끝까지 차고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대한 경기장에 서 있었고 관중석은 온통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 국기를 든 사람들로 가득한 경기장.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중국의 승리를 외치는 모습,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깨어났을 때도 한동안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침이 밝았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베이징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죠. 기다려라 파리. 내가 간다. 그리고 중국이 간다. 세계는 우리의 위대함에 놀라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고도를 높여갔고 저는 점점 더 파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월의 파리는 생각보다 더웠지만 그 더위도 제 흥분을 식히지는 못했죠. 공항 로비는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언어가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중국 선수단을 찾아 눈을 굴렸어요. 그때 샤오메이,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중국 선수단 담당 코치 리웨이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리 코치님 안녕하세요. 선수들은 모두 무사히 도착했나요? 리 코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해. 지금은 버스에서 휴식 중이야. 이번에 우리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정말 대단한 걸 보여줄 거야, 샤오메이.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는 세계 초강대국이었으니까요. 선수촌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에펠탑, 개선문, 노트르담 대성당 모두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명소들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곧 이 모든 곳이 중국의 승리로 물들 거야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버스가 선수촌에 도착하자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과 취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국의 국기들이 바람에 나부꼈고 선수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선수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곧바로 취재 준비에 들어갔고 노트북을 켜고 경기 일정을 확인하며 어떤 선수를 먼저 인터뷰할지 고민했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위해 호텔을 나서 로비로 향하는데 제 앞에서 걷고 있던 외국인들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영어도 꽤나 잘하는 편이었기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었죠. 야, 너 들었어? 이번에 한국이 지난 올림픽에 비해서 선수단 규모가 반토막 났다던데?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역시 보잘것없는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완전 자신들의 무능함이 들통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기분이 좋더군요. 하긴 한국은 이번에 축구도 예선에서 탈락해서 파리올림픽에 못 왔다던데 감히 세계를 상대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개막식 날이 밝았고 프랑스 파리올림픽 현장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화려한 퍼레이드와 공연이 이어졌고 마침내 각국 선수단의 입장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프랑스 아나운서가 실수로 한국 선수단을 소개하면서 북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이더니 많은 외국 기자들이 화를 내며 분노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반대로 제 주변에 있던 저희 중국인들은 재밌는 듯 웃고 있었어요. 그때 사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들이 대체 왜, 뭐가 그리 대수라고 저렇게 난리람? 그래서 옆에 있던 미국 기자에게 말을 걸었죠. 왜들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한국이든 북한이든 똑같은 나라 아닌가요? 그 말에 미국 기자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같은 국가로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물론 다른 나라죠. 하지만 한국이나 북한이나 생활 수준이나 가난한 변방 국가인 건 매 마찬가지라는 저의 표현이었죠. 어쩌면 우리 중국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북한이 한국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문제였어요. 하지만 미국 기자가 너무 황당해하며 분노하길래 솔직히 그때 저는 좀 당황했었습니다.
제 말이 뭐가 그리 이상했다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도 둘 다 중국보다는 한참 뒤떨어진 나라들이잖아요. 특히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기만 하는 그런 나라일 뿐인데요.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뭔가 크게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을 걸었던 미국 기자가 저에게 다시 입을 열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한국이 중국을 따라한다고요? 요즘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 봐요? 한국의 K-팝이나 K-드라마, K-뷰티, K-푸드까지 지금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전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아 있고 당연히 이 모든 건 한국이 만든 한국의 것이죠. 이걸 어떻게 중국을 따라했다고 말하죠? 저는 이 말에 이건 모두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때론 한국이 모두 그래픽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영상 콘텐츠이자 남의 걸 조금 바꿔 다들 속이고 있는 거라고 말하며 저를 비난하려 드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반문했어요. 또한 한국과 중국의 영토 크기만 봐도 한국은 중국에게 절대 안 되는 국가이고 프랑스 아나운서가 국가를 좀 다르게 불렀다고 저렇게 유난 떠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된다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죠. 그런 저의 생각을 들었던 한 현지의 프랑스 기자가 끼어들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이 작다고요? 네, 영토는 작죠. 하지만 영향력은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다고요? 1인당 GDP가 중국의 2배가 넘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 말에 분노했고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은 그저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아래 나라일 뿐이에요. 우리 중국이 훨씬 더 뛰어나고 강한 나라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오더군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미국에서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팔로워가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였죠. 그는 저에게 죄송하지만 당신의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장과 발전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블로그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 중 하나죠.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게다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전도 대단해요. 물론 당신 나라 중국도 큰 나라인 건 맞지만 한국의 성취를 폄하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한국의 국가 이름을 한국과 휴전 중인 북한이라고 말한 건 100% 저 프랑스 아나운서의 아주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유난이라니요?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정말 그래요 라고 말하며 동의했죠.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대체 한국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두둔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저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나야 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 지금 경험한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곧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기에서 우리 중국 선수들이 보여줄 거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어제의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복잡했지만 저는 제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양궁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중국 선수단을 촬영하기 위해서였죠. 새로운 하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파리의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맑은 하늘과 서늘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었죠. 숙소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어제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곱씹을수록 대체 왜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외국인들이 더 열받아 하고 난린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괜히 속으로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어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과 관중들로 북적거렸죠. 다양한 언어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죠. 이것이 바로 세계의 축제 올림픽이구나. 이곳에서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멋진 모습들을 보여줄까. 국적과 인종을 넘어 하나가 되는 순간 위대한 우리 중국 국기가 하늘에 수놓을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중국 선수단을 찾아 촬영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더군요.
재빨리 가방을 확인해 보니 앞불싸 제 지갑과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된 거지? 언제? 어디서? 소매치기를 당한 거지? 사실 중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매치기였는데 프랑스는 그래도 좀 다르겠지 하고 생각했던 저의 착각 때문에 순식간에 지갑과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하고 만 것이었죠. 그때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죠. 가방에는 고가의 촬영 장비들이 있었기에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소매치기범을 따라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장비를 이곳에 놔두고 소매치기범을 뒤쫓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범인을 향해 빠르게 달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는 몇몇의 다른 사람들도 눈에 보였어요. 저는 서둘러 가방에 장비들을 넣고 느린 걸음으로 그들을 뒤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되뇌었죠. 제발 소매치기범을 잡아 내 지갑과 휴대폰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인파를 비집고 경기장을 나와 계속 뒤따랐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휴대폰에는 그동안 내가 경험하며 적어둔 정보들과 이야기들이 모두 담겨 있었기에 지갑은 잃어버려도 휴대폰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한 무리가 서서히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손에는 지갑과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혹시 제 지갑과 휴대폰인가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 묻더군요. 이거 혹시 당신 물건 맞으시죠? 그 청년의 손에 들려있던 건 제 지갑과 휴대폰이 맞았습니다. 그걸 보자 순간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들어왔죠. 네, 맞아요. 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주변을 자세히 보니 저를 도와준 사람들은 모두 동양인이었습니다. 동양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당연히 저는 저희 자국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우리 중국인들은 영웅들만 사는 멋진 나라였어 라고 생각하던 그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싫어하던 한국의 국기가 달린 가방을 몸에 메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네, 그랬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그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던 거였어요. 그중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죠? 저희가 마침 그 소매치기가 물건을 훔치는 걸 봤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계시길래 아무래도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뒤따랐는데 다행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안 오셨어도 저희가 가져다 드렸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청년들은 영어로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 한국인들이었고 그런 한국인들이 중국인인 저를 도와줬다니 한국인들도 저처럼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하튼 일단 도움을 받았으니 인사는 해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제 물건들을 영영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자 제 말을 들은 한국인들은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 이곳에서 서로를 도와야죠.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사실 내가 한국과 한국인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한국인들도 우리 중국과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내가 중국인인 걸 알면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고 국적과 관계없이 세계인들이 즐기는 이 축제의 장에서 포근하게 안아준 것이었죠. 한국인들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경기장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뒤섞였어요. 경기장에 들어서고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을 폄하하고 무시했었는지, 한국인들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돌이켜보았죠.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형편없는 나라이고 국민인식도 불량할 것이라는 나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만난 한국인들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들은 친절했고 용기 있었으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인류애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을 비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 그리고 그 미국의 유명 블로거의 말들,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중국 선수들만을 촬영하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을 일부 바꾸고 추가로 다른 모습들도 담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폄하하던 한국이 전 세계가 모여있는 이 파리 현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존재로 세계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 말이죠. 카메라를 들고 경기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색안경을 빼고 다른 눈으로 한국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선수들까지도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관중석에서 국적 상관없이 함께 어울려 응원하는 한국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전 세계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펼쳐지는 거리 곳곳에 많은 해외 사람들이 어딜 가나 울려 퍼지는 한국의 케이팝에 매료되어 있었고, 거리에 파는 음식들 코너에도 한국식 아이스라떼부터 한국의 치킨과 떡볶이 등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도 전 중국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한국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나라라고 생각을 고쳐먹었어도 중국에 대한 애정은 뜨거웠습니다. 분명 중국의 문화들을 선보이는 곳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다녔죠. 하지만 중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아무리 찾아다녀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한국뿐이었습니다. 특히나 아이보리색으로 감싸고 있는 궁전 같은 프랑스의 한 건물은 코리아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이 주변과 건물에는 정말 세계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로 들어가겠다고 난리가 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아니, 우리 중국은 한국에 비해 영토도 넓고 경제력에서도 미국 다음에 있을 만큼 강대국인데, 실제로 세계 축제인 올림픽 행사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다니, 저는 실제로 현장을 경험하면서도 이 상황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들은 제 조국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중국 선수들은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 수영 대회에서 금메달을 단 하나도 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상황에 불만을 가진 중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중국 선수들은 프랑스에 도착하고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21차례나 도핑 테스트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미국 선수들에 비하면 4배나 많았던 것이기에 어떻게 우리 중국을 이런 식으로 푸대접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국 선수인 장휘페이 선수가 100m 여자 저병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4위로 들어왔던 독일의 안젤리나 코엘러 선수가 인터뷰에서 장휘페이 선수가 약물을 했을지 모른다며 추가 조사가 있길 희망한다는 말을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아니, 한국은 고작 한국을 북한으로 불렀다는 것 하나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모든 세계인들이 한국 편에 서서 두둔하기 바빴는데, 어째서 중국인 선수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3위로 동메달을 획득한 걸 두고 약물을 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는지 정말 기가 막혔죠. 이런 푸대접과 무시를 받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하고 웃긴 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거리에 앉아 해당 뉴스를 보고 있다가 거리를 지나는 한 외국인들을 붙잡아 이 일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 인터뷰를 즉석에서 부탁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인터뷰를 화가 났어도 즉흥적으로 했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인터뷰에 응해준 사람은 영국 사람들이었는데 제 질문을 듣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연히 도핑 추가 검사해야죠. 중국은 도쿄 올림픽 때 중국 수영 선수 23명이 금지 약물인 트리메지딘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올림픽에 출전했잖아요. 이번 파리올림픽도 정상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당시 선수들이 본의 아니게 약물에 노출된 것을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도핑방지기구는 당시 결정에 추가 조사에서 출전해도 괜찮았다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마저도 중국이 뒤에서 돈으로 매수했을 것이다 라는 인식들이 깔려 있더군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세계인들은 우리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인터뷰를 응해줬던 영국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질문으로 던지자 대번에 그러더군요. 제발 부탁이니 중국인들이 세계 어디를 다녀도 좋지만 우리 영국만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좌절스러웠습니다. 태어나 늘 우리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이고 모든 국가가 우리 중국을 우러러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믿어왔는데 막상 전 세계인들이 모인 이곳에서의 우리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형편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에 반해 늘 우리 중국 아래에 있다고 여겨왔던 한국은 이곳 프랑스 파리올림픽 현장이 모두 한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모든 부분에서 휩쓸고 있었으며 세계 사람들도 그런 한국을 인정하고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장막 뒤에 숨어 다른 나라들의 발전과 성장을 무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국이란 작은 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왜 그들이 문화강국, 선진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라고 호평받고 있는 건지 우리 중국은 분명 배워야 했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의 생각을 완전히 달리 할 생각입니다. 비록 한때 한국을 늘 폄하하고 욕되이 했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몸소 느꼈어요. 그리고 이 변화된 시각으로 저는 제 조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도 더 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생각입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 한국인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멋지십니다. 그동안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시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올바른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반성을 하셨다니까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분은 썩 좋지 않네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다 싫어하진 않아요. 국가를 싫어하는 거죠. 여하튼 사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